대입 시청자 대동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동스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중요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대동스틸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9% 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장 중간에 갑자기 수급이 받치면서 일시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다 종가 마감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오늘 과연 뭐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이 대동스틸이 올랐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주가가 결국 지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자꾸 빠지는 이유도 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해주시고 그냥 보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온 이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 중국 과잉 공급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중요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당 이슈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4월 17일 날짜였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 중국 철강을 관세를 기존 7%에서 25%로 3배 이상 관세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앞전에 주가가 크게 나왔고, 이와 관련된 해석을 또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해당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를 하나하나 좀 되짚어보는 시간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 이 미국에게 결국은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중요 산업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해당 소식이 사실 바뀐 내용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이 중국은 자동차와 철강 제품을 기존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과잉 생산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 여러분들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중국 경기 지표를 함께 보게 되면 연간 소매 판매율 같은 경우에는 3.1% 하회를 했고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 9%. 근데 문제가 뭐냐? 제조업 투자 부분에서 10%나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24년도 1분기. 이 말인 즉슨 이 중국 정부가 이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을 막기 위해서 막강한 제조업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겠고, 이 말인 즉슨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제조업 부분에서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물량을 사실상 자국 내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30%나 증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나 또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이 중국의 값싼 철강재 때문에 일본산이나 중국산 이것 때문에 반덤핑 제소를 하는 사건들도 앞전에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그 중국산 값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자국 내 철강 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크게 매겨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결국 주요 취지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계속 관세 얘기가 나오냐? 결국에는 미국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24년도 11월 달에 있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내세울 수밖에 없고, 이 산업과 관련된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이슈 때문에 철강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보게 된다면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테마예요. 일단은 원래 처음 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중국산에게 관세를 크게 부과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거다, 이런 시장의 판단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인 즉슨 미국 측에서는 중국산에게 크게 관세를 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철강을 더 수입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 이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의 철강이 중국산이 0.6%로 사실상 1%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는 하는
하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표심 잡기에 위한 행동들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안에 내부 뚜껑을 열어보면 쿼터제 운영으로 실질적인 수혜는 아니다. 하지만 이 또 우리나라 K 주식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냐 없냐 그건 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러한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냐, 그냥 테마가 형성이 되냐, 이게 결국에는 이 또 우리 테마주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이슈로 인해서 28% 거의 준상한가까지 갔다가 결국 5%까지 마감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속성을 못 보이는 이유가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만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거예요. 자실현에 의해서. 이게 진짜 얘네한테 수혜였으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결코. 그런 점 먼저 참고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결국에는 같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원래 이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대동 시리즈랑 같이 움직입니다. 대동이라던가 특히 대동 기어가 일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테마가 또 같은 이 그룹스 안에 속해 있으면 또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스틸이 좀 함께 움직인 데는 후발 주자로서의 특징을 보여줬지, 이 대동스틸 사업부 내에서 개별적인 호재에서 주가가 막 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주가의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2018년도 때 18,000원 찍었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밸류랑 상관없이 찍은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주가 위치 자체가 2년, 3년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지지해주는 기간이 벌써 작년 10월 달에서부터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 7년, 7개월, 8개월 정도 가량을 바닥을 이제 확인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사실 이 구간만 이제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짚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이슈를 받고 어떤 사부 내에서 제로로 갈 것인가가 사실 이게 이제 그 다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영상 때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어쨌든 간에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잘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기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 또 거래량과 함께 매집봉들이 대거 출현하고 있으니 만약에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테마가 나와서 같이 탑승을 해서 간다든지, 이 대동스틸 사부 내에서의 개별적인 어떤 재료, 즉 본래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가 나와서 함께 돌파를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단 하단 지지 저항을 부딪히면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 이런 중간중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더 큰 박스권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관점은 우리가 전략으로 봤을 때는 상단에서, 그러니까 하단에서 매수해서 사실 저항 부근 이런 상단에 매도하는 게 가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올바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권이란 것 자체가 이 아직 위로 상방으로 갈지 더 하방으로 갈지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하단에 저점과 상단만 안 뚫게 된다고 하면 계속된 같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기업 내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 검색을 하셔서 검색해보시면 또 좋은 내용들 많이 담겨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